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LGU 플러스가 CJ 헬로비전 인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유료방송 시장에 큰 돌풍이 불 전망입니다. 도심 수소차 충전소 등 미래 신산업이 규제 샌드박스의 첫 승인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P2P 금융은 기존 법 체계보다 별도의 법률을 만들어 규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 총재가 글로벌 경기 둔화를 지적하며 각국 정부의 경제적 스톰 가능성에 대비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투데이 조은주입니다. 2월 11일 정제뉴스 전해드립니다. LGU 플러스가 CJ 헬로비전 인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유료 방송 시장에 큰 돌풍이 불 전망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LGU 플러스는 오는 14일 이사회를 열고 CJ 헬로 인수에 관한 승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LGU 플러스가 CJ 헬로 인수에 성공할 경우 유료 방송 3위에서 단숨에 2위로 뛰어오를 전망입니다. 업계는 LGU 플러스의 CJ 헬로 인수 이후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의 케이블 TV 인수전도 달아오를 것이라 관측하고 있습니다. 도심 수소차 충전소 등 미래 신산업이 규제 샌드박스의 첫 승인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회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업들이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를 심의했습니다. 수소차 충전소의 도심 설치가 허용되면 수소차 보급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또 소비자가 병원을 거치지 않고 민간업체에서 유전자 검사를 받는 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 검사도 통과될 전망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P2P 금융은 기존 법체계보다 별도의 법률을 만들어 규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오늘 오전 서울중구은행회관에서 열린 P2P 대출의 해외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P2P 금융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감안해 핀테크 산업으로 확고히 자리 잡고 투자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 총재가 글로벌 경기 둔화를 지적하며 각국 정부의 경제적 스톰 가능성에 대비하라고 경고했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AFP 통신에 따르면 라가르드 총재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세계정부 정상회의에서 세계 경제가 예상보다 더 둔화되고 있다며 경제적 스톰 가능성에 항상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무역 긴장과 관세 인상, 금융 긴축과 브렉시트와 관련한 불확실성,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 가속 등을 4대 먹구름으로 꼽았습니다. 부동산 거래의 위축세 속에 집값과 전셋값이 동반 하락하면서 전국적으로 전셋값이 계약 시점인 2년 전 시세 밑으로 하락한 지역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만기가 끝난 뒤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역전세난의 우려도 커지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기자. 네. 이 전셋값이 어느 정도로 떨어진 겁니까? 네, 일단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 평균 아파트값 전셋값이 2년 전보다 2.67% 하락했습니다. 특히 울산광역시는 전셋값이 13.63%나 떨어지며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는데요. 울산 다음으로 경남이 11% 이상 떨어지며 뒤를 이었습니다. 조선업이 위축되면서 전세 수요가 감소한 반면 경남 일대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증가하면서 전셋값 하락폭이 커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이 수도권은 어떻습니까? 이 정부의 좀 강력한 규제로 많이 시장이 위축됐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경기도 전체는 전셋값이 2년 전보다 3.6% 떨어졌습니다. 전체 28개시 가운데 이 21곳의 전셋값이 2년 전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안성, 안산, 오산, 평택 등은 낙폭이 10%를 훌쩍 넘겼습니다. 서울은 아직 2년 전보다 1.78% 높긴 하지만 규제 핵심 지역인 강남 4구는 2년 전보다 0.82% 떨어졌습니다.
네, 이 그래도 전셋값이 떨어지면 이 재계약할 때 그 좀 전셋값 부담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그렇긴 한데요. 문제는 계약 만기 시 전세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전셋값이 매매가와 크게 차이가 없을 때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를 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자면 매매가 5억 원에 전세 4억 5천만 원짜리 집이 있다고 하면 5천만 원을 대출받아서 집을 사는 구조였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재계약을 하든 아니면 다음 세입자를 받든 돌려막으면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방식이었는데요. 그런데 전셋값 하락폭이 생각보다 크다 보니까 더욱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래서 세입자들이 섣불리 전세를 안 하려 하거든요. 그러면 전세금을 돌려주고 나서 다음 세입자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집값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매매가가 전셋값보다 낮은 깡통주택도 많은데요. 이 경우는 집을 팔아도 전세금보다 못 미치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어떻습니까? 네, 금융당국은 이에 조만간 올해 가계부채의 주요 리스크 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깡통전세와 역전세난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설 방침입니다. 당국은 깡통전세 문제가 좀 더 심각해질 경우 역전세 대출을 해주거나 경매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역전세난과 깡통전세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지역이 늘어가는 만큼 이 정부의 행보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제에 맞서 우리 문화재를 지켜낸 수호자로 알려진 간송 전형필 선생의 유물과 문화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나라 보물과 국보를 굴하기 위한 긴박했던 사건들과 민족 사학을 위기에서 구해내기 위해 헌신한 이야기들이 그의 수장품들과 함께 서울 DDP 디자인 박물관에서 펼쳐졌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올해 국내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디자인 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3.1운동 100주년 간송 특별전, 대한 콜렉션은 단연 눈에 띄는 전시입니다. 예, 올해는 이 3.1운동의 100주년이 되는 정말 특별한 해입니다. 이런 특별한 해를 맞아서 간송께서 문화나 또는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하셨던, 일제강점기 때 하셨던 그런 활동들이 사실은 대한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또 다른 형태의 이런 그 독립운동이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기획을 한 전시입니다. 이번 전시는 간송 전형필 선생이 지켜낸 국보 6점과 보물 8점, 그리고 고려청자, 조선백자, 추사의 글씨, 겸재의 그림 등 유물뿐만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수년간 공을 들인 뒤 도쿄까지 가서 구해온 고려청자 이야기와 친일파의 집에서 한주매제로 사라질 뻔한 겸재정선의 화첩을 경매회에서 일본 대수장가와의 불꽃 튀는 경합에서 승리로 지켜낸 이야기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일제의 탄압 속에 흔들리던 민족사학, 보성고보를 인계하여 운영한 그의 구국의지도 느낄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유물들이었던 초충난국문병이라는 이제 국보 294호인 조선백자의 기준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최고의 명품이 또 나와 있고요. 또 청자상감 운항문매병, 국보 68호인 이제 그 고려 청자, 고려 상감 청자를 대표하는 또 명품이 나와 있으니까 이 두 도자기는 꼭 놓치지 않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시를 통해 일제의 문화재 수탈에 맞서 만석군 재산을 오롯이 우리 문화유산 수집에 바친 간송 전형필 선생의 숭고한 정신과 결연한 의지를 한눈에 느껴볼 수 있습니다. 전시는 3월 31일까지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디지털조선TV 조은주입니다. 천만영화 극한직업 효과로 수원 통닭거리가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수원시청 측은 영화 극한직업 개봉 이후 평일 6,000명, 주말 13,000명 수준이던 유동인구가 2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영화 속 주요 소재가 수원 왕갈비 통닭인데 SNS를 중심으로 수원에 진짜 왕갈비 통닭이 있다는 소문이 돌며 관심이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원시청은 이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시청에서 자체적으로 통닭거리 홍보 동영상을 만드는 등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라면 수출액이 지난해 처음으로 4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라면 수출액은 4억 1,3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8.4% 늘었습니다. 나라별로는 미국과 일본에서 20% 이상 성장하고 독일에서는 54% 급성장하는 등 유럽과 아시아를 가리지 않고 강세를 보였습니다. 업계는 국내 라면 시장이 정체된 가운데 라면 제조사들이 해외 시장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 나서고 있는 정부가 배달 음식 업체의 일회용품 사용도 규제할 전망입니다. 환경부는 그동안 배달 음식점이 플라스틱 그릇이나 스티로폼 접시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한다는 지적이 많아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관련 규제를 마련하기 위해 각종 배달 행위 시 일회용품이 유형별로 얼마나 사용되는지 알아보는 실태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페이스북이 비주얼 쇼핑과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스타트업을 인수했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AI 기술을 보강하기 위해 비주얼 쇼핑과 AI를 연구하는 스타트업 그록스타일을 인수했습니다. 그록스타일은 이용자가 가구의 사진을 찍으면 해당 가구와 비슷한 상품을 온라인에서 찾아 구매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그록스타일의 특정 기술이 페이스북의 중고장터인 마켓플레이스 등과 어울린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늘 소식 모두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